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8시 반쯤 됐는데요. 제가 어제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오늘 낮에도 약을 먹고 있는데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녹방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9시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30분 전인 지금 녹화로 이따가 원래는 라이브로 전달해 드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녹방을 하고 있다는 거 일단 양해를 드립니다. 다행히 내일이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원래 Q&A 데이로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편하게 나누면서 또한 이제 궁금한 것들 궁금증도 같이 푸는 시간으로 진행하는 Q&A 데이가 바로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 방송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것들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 함께 나누지 못한 거는 내일 함께 할 수 있으니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추석 동안에 있었던 OECD 블록체인 폴리시 포럼에서 있었던 인터뷰 내용이라던가 어제 했었죠. 그리고 그저께 했었던 CNN 리플 CEO의 인터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느라 그동안 다른 소식들 전달을 못 드렸는데요. 그 소식들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한번 소식들, 중요한 소식들 같이 따라와 보시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바이낸스가 오픈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Q&A 내용입니다. 기사로 나온 내용이고, 일단은 보면은 내일 오픈되는데 총 6개의 암호화폐 시작하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XRP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바이낸스와 약간 한 몸이냐, 바이낸스의 뭐 약간 대리점 또는 지사처럼 들어오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바이낸스가 본사라기보다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계인가 봐요.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바이낸스의 이 거래 플랫폼을 쓰는 건 맞는데 이름이 뭐죠? BAM인가? 그쪽 미국에 있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이제 거래 플랫폼은 바이낸스 거를 가져다 쓰지만은 그런 플랫폼만 약간의 뭐 로열티 같은 거를 지불해서 이용하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파트너 관계, 그리고 네이밍도 이제 바이낸스 거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관계로 보입니다. 본사 또는 지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50여 개 주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KYC나 안티모니 론더링인 AML 관련된 것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게 외국 시간으로 이제 9월 20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9월 21일 뭐 새벽이거나 오전 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오전에 하네요.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45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9월 20일 저녁일 가능성이 좀 있네요. 금요일날 저녁. 어쨌든 이 안에서는 보신 것처럼 주제는 돈의 미래입니다. 돈의 미래인데 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옵니다. 돈의 미래가 주제인 만큼 뭐 US 달러, 미국 달러가 앞으로도 기축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런 시장에서 오늘날 이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크립토 커런시 이런 디지털 커런시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영향은 어떨 것인가? 미래의 디지털 커런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패널로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2명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 사바이라고 이 에이펙 바로 아시아 지역에 담당하는 리프사 직원입니다. 약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간 흑인이고요. 흑인이면서 아시아 지역 담당을 하기 때문에 종종 여러 군데 뭐 인도 쪽이라든가 이런 컨퍼런스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리프사 입장으로 직원으로서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우리나라 분이시죠. 신현송 님이라는 금융과 경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뭐라 해야 될까요? 직급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 종종 이분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IS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이라든가 경제 관련된 특히나 이제 이코노미나 지금 커런시에 관련된 것들을 많은 좋은 자료들을 이제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그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분도 패널로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달러 기축이라던가 또는 미래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디지털 커런시, 특히나 이제 크립토 커런시 XRP 같은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분의 견해와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더 나가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리프사 직원이 함께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현수님이 생각하시는 XRP는 좀 어떤가도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이분의 식견이나 견해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평소에 이제 신영성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크립토 커런시에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라 예상돼요.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 목표 같은 거, 이런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뭐 높게 평가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목표나 방법은 좋지만 이거를 과연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의문을 던지는 그 정도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얘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식견과 견해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면은 EFMA라는 곳에서도 10월 20,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죠. 산탄데르가 이제 원페이펙스 관련된 것들을 내용을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보면 부제도 Using Blockchain in International Payment,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이제 블록체인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인데 당연히 원페이펙스가 이제 리프사의 솔루션을 썼기 때문에 기술을 썼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머니텍 같은 경우는 이 키타오 회장이 이제 하나 SBI 그룹에 공지 내용을 그대로 올려줬는데요.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일본 내 법이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모니탭이 이제 실제로 일본 내에서 쓰이는 데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즉 법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가고 있다. 한 단계씩 이제 필요한 것들 해나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 헤스터라는 그 미국 SEC 위원이죠. 지금 보면 크로스보더 캐피탈 마켓에 대한 본인의 레귤레이션 생각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정적입니다. 항상 이제 이런 새로 들어오는 혁신에 대한 이노베이션, 그 안에는 블록체인과 크립토 커런시도 포함이 될 텐데 뭐 CFTC랑 잘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협력하고 코워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잘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평소에 이제 언론이나 본인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재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FH라고 줄여서 얘기하는 Creative Finance House인데요. 리프사의 고객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쿠웨이티가 본사점이 이제 바레인에도 지점이 있는데 바레인에서 이제 보인들 오픈뱅킹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리프사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비스 확장해 나가는 거는 확실히 이 리프사의 솔루션 사용하는 리플렛 멤버들이
도달 범위, 페이먼트 도달 범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좋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얘기했던 건데, 비트박스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했던 라인이 일본 내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비트맥스라는 이름으로 거래소 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라인의 파워는 바로 플랫폼에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 거래소 하나 늘어나는 게 별 대수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 라인은 거의 우리나라에서의 카카오톡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지배적인 사업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라인 회사의 공식적인 보도자료죠. 이 링크된 거는 보시면은 8천만이라는 인구수가 쓰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1억이 넘은 지 옛날이죠.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2억 넘었겠죠. 그리고 미국의 증권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었죠. 그때 라인 상장한다고 막 되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오히려 국내에서만 보면은 카카오에 밀린다고 볼 수 있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카카오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게 바로 라인입니다. 그런 라인이 일본 내에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라인이 거래소 오픈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 라인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이제 구입할 수 있게 입금도 할 수 있고 출금도 가능한 형태로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유저들,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의 인입을 도와줄 겁니다. 접근성을 올려주니까요. 그 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리프사 인사이트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4가지 특성 있는데 컨비니언트, 그 다음에 코스트, 스피드, 나머지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특성 하나가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것과 관련된 거고, 그때 얘기했듯이 트레이드 오프 되는 게 2가지 특성의 쌍을 지어갖고 뭐 스피드를 올리면은 비용이 늘어나거나, 그리고 컨비니언트 올리면은 좀 약간 사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렇게 상충되는, 즉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관계에서 끝나서 리프사가 제시하는 방식은 블록체인과 XRP라는 거를, 그리고 RP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상충되지 않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아니라 4가지의 모든 특성들을 거머쥘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스낵맨이랑 이단맥프로, 바로 코발트를 제안한 이 코일에 현재 재직 중인 이 사람한테 좀 답을 듣고 싶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답변을 안 주네요. 보면은 이 IBM에 굉장히 정보보안 쪽, 암호학이나 이런 데 되게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과 관련된 건데, 이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이 블록체인 세계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 스낵맨이나 이단맥프로는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답변이 없네요. 확실히 민감한 건 얘기를 안 해줘요, 절대.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래저래 해서 답변이 없었고, 이거를 이제 물어본 이유는 이랬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이제 뭐 약간 이쪽으로 논문을 쓰고 싶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궁금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벡트가 오픈이 한 6일 정도 이제 5일 남았죠. 앞두고 있네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코일. 코일이 우리나라 돈은 한 1200억 정도 이제 모질라 파이어폭스를 만들기도 했죠. 오픈소스로서. 그러니까 그 재단이랑 같이 지금 웹 모네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웹상에서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중간에 플랫폼 이 수수료 중간에 챙기는 뭐 구글이나 유튜브, 네이버 이런 거 없이 직접 소비자와 컨텐츠 크리에이터와 연결해주는, 그에 맞는 컨텐츠 소비할 때 그에 걸맞는 대가를 컨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지불하게 해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컨텐츠 세계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모질라 재단과 12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거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요 소식을 알려온 거죠. 그랜트 포 더 웹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미쓰비시뱅크의 이제 프리젠테이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여기 참고하실 게 보면은 미쓰비시뱅크도 해외 지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국기 보이시죠? 미국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내부에서 쓰는 것도 이제 어쨌든 해외 법인으로 등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 있는 은행들은 그 나라에 등록이 돼 있겠죠. 은행법을 적용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권리를 갖고 본인들이 컨트롤하는 회사긴 하지만 법인상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본인들, 현지은행과 이제 페이먼트 할 때 결국에 리플사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쓰기도 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뱅크 유스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얘기해 줄게 지금 다른 케이스 요거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미쓰비시뱅크의 멤버라고 돼 있죠. 이 해외에 있는 태국에 있는 은행인데 미쓰비시뱅크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간 주주죠. 대주주여갖고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그룹 내에 있는 은행들과 연결할 때도 리플사 솔루션 쓴다. 이런 유스 케이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미쓰비시뱅크는 몇 등이더라? 전 세계에서 한 4등인가요? 5등 메이저 뱅크죠. 리플사의 고객이자 동시에 커미티 위원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리플렛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최근에 있었던 소식들 요거 일정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9월 23일날 다음 주네요. 시보스가 예정돼 있죠. 스위프트가 주관해서 여는 행사죠. 그리고 미국 의회 거기서 리얼타임 페이먼트의 미래 해갖고 9월 26일 날 있고 FATF 관련해서 뭐 10월에 무슨 일정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리플사는 이제 10월 하반기 때 그때 이제 3분기 보고서 나올 거고 머니그램 이건 뭐죠? 머니그램 이거 한번 볼까요? 11월 초에 결산 보고가 예정돼 있다네요. 3분기 동안에 이제 엑스라피드 쓴 거에 대한 실적이 나오겠죠. 이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이거 11월 1일 날 IMF 총재했던 레가르드 유럽중앙은행에 취임하고요. 11월 7, 8일에 수혜를 예정돼 있고 11월 10일에 일본 미더비 예정돼 있습니다. XRP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데이비드 마커스 현재 이제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트위터에서 리브라는 각국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열심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날의 그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관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리브라 자체가 글로벌 커런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죠. 이에 대한 마커스의 변명은 어차피 바스켓 통화니까 이 리브라의 근간은 어차피 너희 주요 선진국들의 뭐 달러라던가 파운드, 스털링이죠. 아니면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뭐가 걱정이냐. 하지만 모르겠어요. 본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도 환율이 바스켓 통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뿐이지 글로벌 커런시로 쓰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독립적인.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약간 패깅되어 있다. 달러라던가 이런 데 이랬으면은 세계 각국이 이렇게 반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하나의 글로벌 커런시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 관점도 저런 변명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거짓말하는 느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리브라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최근에 주요한 소식들 핵심만 팍팍팍 다뤄서 짧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은데 잘 쉬어갖고 내일에는 좀 더 몸 상태 건강이 돼서 여러분들 내일 9시에 Q&A 데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기를 바라고 내일 하루 즐겁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팩토리였고요. 내일 Q&A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러갈게요. 월바.